안녕하세요. 컨텐츠 크리에이터 뉴땅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지난 시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론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 장비들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유튜브로 라이브를 송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PC 송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PC로 송출하는 건 지난 시간에 OBS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PC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 카메라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송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캡처보드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를 이 캡처보드로 전송하고, 이 캡처보드가 PC로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음성을 위해서 이렇게 저는 오디오 장비도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카메라에도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만 오늘은 교육을 위해서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오디오 장비를 별도로 써서 입력을 PC에 하는 그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OBS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OBS를 열어보면 저는 맥을 이용하기 때문에 맥북으로 오늘 강의를 하는데요. 사실 윈도우도 크게 뭐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윈도우도 이런 UI 같은 건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장비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요. HDMI 케이블을 준비해서 HDMI 아웃에 넣고요. 카메라가 준비됐고요. 그 다음 여기에 캡처보드를 꽂고, 캡처보드는 USB를 통해 연결할 건데 맥북은 모두 C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도 C2C 케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좀 기다리면 여기에 이렇게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 왼쪽에 장면 목록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 소스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면이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고 이 장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이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장면이 하나 되어 있는데 장면을 만드는 건 밑에 더하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장면, 강의 화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강의 화면, 이렇게 장면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아이템을 넣어야겠죠. 우선 저는 카메라를 넣을 거니까 비디오 캡처 장치 확인하신 다음에 자, 라이브 스트리머 캡 4K. 자,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캡처보드입니다. 캡처보드를 이렇게 넣으면 화면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화면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오디오겠죠. 줌 H6는 믹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내장돼 있고 위쪽에 마이크를 분리할 수가 있어서 마이크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장비입니다.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 USB를 연결을 하면, 컴퓨터에 연결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를 PC에 연결해야 되는데 젠더를 이용해서 USB에 물리고 전원을 켜고요. 배터리 파워를 이용해서 자, 그럼 마이크가 들어왔고 보시면 맥북에 이렇게 연결하겠냐고 물어보죠. 허용을 눌러줍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디오 믹서 부분에 이렇게 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OBS를 설치하시면 설정 가서 오디오를 보시면 여기가 아마 기본 장치로 활성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기본 장치로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컴퓨터에 있는 오디오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우선은 그거는 다 비활성화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비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비활성화 해주는 이유는 자,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사용하시면 오디오가 이중으로 물리거나 그런 일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을 다 비활성화 하시고 제 설명을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 오디오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다 끄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소리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면 여기 소스 목록에서 오디오 입력 캡처를 누르신 다음에 방금 연결했던 디바이스를 찾습니다. H6라고 나와 있죠? H6를 연결하면 그제서야 자, 하나 둘 셋. 자, 피크가 뜨는 거 보이죠? 가까이 되니까 하나 둘 셋. 여기서 좀 오디오를 줄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 노란 부분에 오디오 이 게이지가 오는 게 가장 적절한 오디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크가 연결이 된 겁니다. 혹시 마이크를 여러 개 사용하신다면 이 줌 H6를 쓴다면 여기에 마이크를 더 물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방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오디오 입력 캡처를 따로 했잖아요. 캡처보드 중에 오디오 입력 캡처를 따로 받아야 되는 캡처보드가 있고 한 번에 들어오는 캡처보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오디오 캡처를 따로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있는 오디오를 활성화하시려면 이 캡처보드의 이름을 또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 처음에 했던 게 줌 H6죠. 줌 H6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선택했던 게 카메라 마이크죠. 카메라 마이크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게이지가 두 개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줌 H6를 건드리니까 줌 H6의 피크가 뜨죠. 그리고 카메라 마이크 쪽을 건드리면 카메라 마이크 쪽에 피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소리가 동굴에 있는 것처럼 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소스는 반드시 하나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소리가 완전히 서로 다른 소리면은 이렇게 두 개를 쓰셔도 되는데 보통 방송할 때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되면 동굴처럼 에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를 하는데 저는 보통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는 끄고 자 이렇게 해야지만 소리가 깨끗하게 방송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저희가 유튜브로 쏠 거잖아요. 유튜브의 오른쪽 상단에 가서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을 눌러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스트림도 있고 웹캠도 있고 관리도 있는데 이 웹캠은 컴퓨터에 있는 웹캠을 이용해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외부 카메라를 연결해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스트리밍 하기 아니면 그 밑에 관리 쪽을 이용해서 방송을 할 거예요. 지금 스트리밍 하기는 OBS에서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기에 방송이 되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간에 이 OBS에서 방송 시작을 눌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방송이 돼버립니다. 그럼 내가 원치 않은 순간에 방송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트림 예약 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라이브 시리즈 테스트 라이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처음 하실 때는 이것도 아동용이 아니라고 무조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동용이면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그냥 테스트니까 일부 공개로 해서 완료 누르시면 라이브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유튜브의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RTMP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인데요. 스트림 URL이 있고 스트림 키가 있죠.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OBS로 가셔서 설정 그 다음에 방송 여기에서 보시면 유튜브가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기능을 배워나갈 때 먼저 기본을 알고 나서 응용 기능을 쓰는 게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이 기본 기능을 익숙하게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우선은 저는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서버가 사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 유튜브 라이브를 자주 하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요거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스트림 키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림 키가 가려져 있는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복사를 하셔도 되고 이걸 뭐 궁금하시면 이 눈을 끄시면 이 스트림 키가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한테나 공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OBS로 가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다가 이 공백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백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여기 보이기를 눌러주신 다음 공백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숨기기 확인. 자, 여기서 라이브 방송 시작을 누르면 바로 라이브가 될까요? 아닙니다. 방송 시작을 누르시면 이제 제 영상이 인코딩 되어서 유튜브 서버로 보내지는 거예요. 자, 유튜브로 넘어올게요. 유튜브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쪽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게 연결 상태 우수함이라는 표시와 함께
자, 초록색 불이 떴습니다. 잠시 기다리니까 오른쪽 상단에 시작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누르시면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한 장 얹으시고 뭐 잠시 후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한 장 얹으신 다음에 기다렸다가 방송을 먼저 누르시고 OBS에서 누르시고 여기서 시작이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시고 자, 방송이 되는지를 본 다음에 방송이 되면 OBS에서 이미지를 걷어내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내가 원하는 모습부터 송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바로 OBS의 장점입니다. OBS를 이용하지 않으시면 이런 편집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불시에 방송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OBS로 방송하기는 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실제로 방송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OBS에서 방송 종료를 누른다고 해서 방송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스트림 종료를 반드시 눌러주셔야지만 방송이 종료가 된다는 점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쳤는데 제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방송을 보내고 받을 때 RTMP라는 개념을 이용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방송을 보내고 받기 위한 서로 간의 약속을 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의 모든 플랫폼은 이 RTMP를 이용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숲, 그리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 모두 다 이 RTMP 방식을 이용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만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 보니까 이게 표준화가 됐어요. 방송의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 방식을 대부분의 라이브 플랫폼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스트림 URL과 스트림 키가 분리된 구조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간혹가다 플랫폼마다 이걸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긴 줄로 표현해서 쓰는 플랫폼들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 송출을 해볼 건데요. 카메라파이 라이브는 아이폰용 버전과 이 안드로이드용 버전 두 가지 모두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아이폰 버전의 경우에는 엑순 시모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캡처보드만이 유일하게 호환성을 제공하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캡처보드가 존재를 하죠. 에버미디어의 제품이라든가 J5 크리에이트의 제품이라든가 두 가지 제품을 모두 호환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맞게 캡처보드를 준비하시고 라이브 송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좀 편하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순 시모 연결하는 방법도 크게 뭐 어렵거나 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엑순 시모는 좀 편리한 게 이렇게 이 핸드폰 거치대를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엑순 시모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동봉된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거를 C타입에 꽂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비디오 아웃에 꽂아주면 됩니다. 엑순 시모는 따로 아쉽게도 이 배터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는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HDMI 케이블 잊으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게요, 여기 온오프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켜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유튜브를 선택해서 라이브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 OBS와 마찬가지로 저는 커스텀 RTMP를 이용할 겁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RTMP 방식에 대해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른 방식을 이해하셔야지 어떤 플랫폼으로 넘어가든 간에 송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커스텀 RTMP를 추천하고요. 그 사전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송출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넣어놓은 송출값들이에요. RTMP URL 넣어놓고 그 다음에 스트림키도 PC에서 제공했던 스트림키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자, 여기서 해상도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80p로 설정했더니 자, 화질이 5000 kbps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특별히 건드릴 건 없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고를 눌러 볼게요. 그럼 송출이 되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동일하게 OBS 때와 같이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카메라 파이 라이브의 어떤 편리한 점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PC처럼 오디오 값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마이크가 들어오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이폰에도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활성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인디케이터가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OBS처럼 알려주고 있죠. 네, 지금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플랫폼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조금 화질이 높을수록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을 누르시면 예, 방송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 송출하는 것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화질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시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속도입니다. fast.com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속도가 300 메가비트 퍼 세컨즈 나온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상세 정보 보기를 보시면 저희는 이 업로드 속도가 중요합니다. 업로드는 아직 테스트 중인 걸로 나오네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왜 업로드 속도가 중요하냐면 저희는 이곳에서 유튜브라는 곳으로 영상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다운로드하는 건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용하는 거고, 이 업로드라는 건 내가 여기서 영상을 올릴 때, 파일을 누군가에게 보낼 때,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 이때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보다 업로드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90이라고 나오는데 290은 엄청나게 빠른 거기 때문에 업로드에 거의 제약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OBS에서 여기 설정에 가서 보시면 방송, 출력에 보시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란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비디오 비트레이트. 제가 비디오 비트레이트를 8000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트레이트 권장 속도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1080p에 30프레임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설정이냐에 따라서 메가비트 퍼 세컨즈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3메가bps에서 10메가bps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OBS에서는 kbps죠. 킬로바이트 퍼 세컨즈. 그렇기 때문에 1000단위 차이가 나죠. 그래서 8000 kbps는 8메가bps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000으로 설정을 한 거고, 제가 권장드리는 속도는 업로드 속도가 30, 정말 미니멈 30은 나와야지 사용자들이 끊기지 않는 방송을 시청할 정도의 어떤 속도가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일상적으로 100 이상이 나온다. 100 이상 나오면 1080p를 송출하는데 전혀 좀 무리가 없는 속도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리다, 내가 있는 곳이 인터넷 속도가 한 50에서 30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걸 3000 kbps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파이 라이브도 설정해 가시면 이 화질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버전의 경우에 이거를 템플릿화 해가지고 친절하게 저화질, 일반화질, 고화질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셨는데, 뭐 인터넷 속도가 안 좋으면 2500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일반화질은 3800, 고화질은 5000, 초고화질 6000, 뭐 이렇게 하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인터넷이 느리면 3000 정도를 세팅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 속도가 안 나오는데 고화질로 전송을 하게 되면
시청자들이 끊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방송을 송출하기 전에 세팅을 하셔야 돼요. 방송이 송출이 시작되면 이 설정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송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또 하나 의문점이 생기셔야 되는데, 모바일로 송출할 때 오디오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PC 같은 경우에 USB를 통해서 연결을 했는데, 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USB 단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를 카메라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캡처보드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디오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아이폰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캡처보드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옛날 폰들은 여기에 마이크 단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이 이어폰이랑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따로 있어서 그때는 이쪽에다 연결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다 모든 핸드폰이 USB-C 단자로 통합이 되면서 오디오 단자를 따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가 없습니다. 이러한 젠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에 단자를 USB-C로 통합하면서 아니 그러면 이어폰은 어떻게 연결합니까?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무선 이어폰으로 다들 바뀌면서 이런 케이블을 쓰시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이런 젠더를 연결하시고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런 젠더들은 4핀입니다. 4핀. 4핀은 여기 은색 부분이 4개로 나눠지는 걸 4핀이라고 해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게 4핀입니다. 왜냐하면 이어폰과 마이크가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4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라든가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3핀입니다. 여기가 3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용 젠더들도 이 안쪽을 볼 수는 없지만 여기가 4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4핀을 끼워야지만 제대로 정상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꽂으면 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마이크를 여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젠더를 또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 안쪽은 보이지가 않지만 이 겉에는 4핀, 스마트폰용 4핀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3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믹서들은 또 오디오 아웃 단자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오디오 아웃 물리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이런 지렁지렁한 이 장치를 연결을 해야지만,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이런 믹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믹서를 사용해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실 추천하는 방법은 이 카메라에다가 오디오를 물리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가장 깔끔하고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허브를 이용해서 연결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는 이렇게 모바일 촬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무선 마이크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홀리랜드의 그 라크 마크 2라는 장비인데, 이런 무선 마이크들이 나옵니다. 이런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있으나 얘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얘도 수신기를 따로 USB-C에다가 이렇게 꽂아야 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C타입을 점유하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용 마이크 중에는 이렇게 블루투스 방식으로 통신하는 그런 마이크들도 있어서 이런 수신기가 필요 없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찾아가지고 연결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여러 대 쓰시면 아마 스위치라는 장비를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쓰는 굉장히 오래된 구형 모델이긴 합니다만, 이거 스위처인데, 스위처의 장점은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전환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보통 오디오 단자를 이렇게 별도로 제공을 해줍니다. 오디오 단자가 따로 있어서 이 오디오 단자에다가 마이크를 물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오디오 신호들을 어떤 걸 쓸지를 여기서 설정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카메라에 마이크를 쓰겠다, 2번 카메라에 마이크를 쓰겠다,
얘들을 믹싱해서 쓰겠다.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게 이 스위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스위처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카메라에 직접 오디오를 연결하는 방법. 두 번째, 이런 허브와 젠더를 이용해서 마이크를 별도로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방법.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러한 모바일용 마이크를 따로 별도로 준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렇게 스위처 같은 걸 중간에 물려가지고 오디오를 별도로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RTMP로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을 보여드렸는데요. 카메라파이 라이브의 장점은 뭐냐면 로그인만으로 유튜브로 송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앞서서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데 RTMP라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방송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 방식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RTMP 방식이 기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OBS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계정을 연동해서 좀 더 쉽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때때로 오류를 많이 일으켜요. 카메라파이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때때로는 이렇게 오류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커스텀 RTMP로 선택해서 방송을 하시면 된다. 그 방식은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불시에 라이브가 잘못해서 시작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커스텀 RTMP라는 방식을 이용하고 또 유튜브에서는 예약을 걸어서 몇 날 몇 시에 방송이 한다는 걸 안내를 하고 그 다음 방송할 땐 이미지로 덮어서 잠시 후에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미지를 걷어서 방송이 온에어 되는 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카메라파이 라이브나 OBS에서 아이디만으로 간편하게 세팅하는 방법도 차차 안내를 드릴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OBS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에 또 카메라파이 라이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